안녕하세요. 홍갈바입니다. 오늘은 전자기기 기능사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개 문제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시험을 보시면은 시험 문제지를 주고요. 감독관이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른 시험 문제도 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져가도록 바뀌었더라고요. 전자기기 기능사 회로 스케치가 1과제입니다. 1과제, 2과제는 조립이고 3과제는 측정입니다. 그래서 토탈 4시간 동안 하는 작업이고요. 1. 요구사항 주어진 회로 기호 및 부품 기호, 부품 배치도, 배선도를 첨부하여 회로 스케치 답안지에 미완성인 회로 스케치를 완성합니다. 자를 사용하여 최대한 직선으로 표시하여 부품 기호를 작성하고 반드시 부품 첨부번호, 교차점을 기입합니다. 교차점은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U1, U2, U3는 반드시 핀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 넘버, 그러니까 부품 IC를 의미해요. IC에는 번호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핀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핀 번호를 적지 않으면 점수가 기호만 그려서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됩니다. 기호만 그리지 마시고 핀 번호도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 번호가 기입이 안 돼 있으면은 이 기호만 그렸다고 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서는 반드시 핀 번호를 기입해야 되고 U3에 A, B, C 그것까지 같이 기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벌, 다른 심벌 같은 경우에도 콘덴서 기호를 첨부해서 그리시고 부품 넘버로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C3면 C3, 다이오드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퍼런스 넘버라고 그래요. 부품 넘버로 항상 넣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회로 스케치에서는. 반드시 답안지 2-1, 회로 스케치예요. 제출하고 과제 2, 3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로 스케치는 빵점 처리가 되면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답안 작성은 답안지가 따로 들어요. 그래서 답안지에만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시고 요거 문제지는 사용자들이 응시자들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는 다른 색상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출하는 것만 검은색으로 하시고요. 좀 불편하다 생각 쓰시면은 중간중간 교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필로 좀 작성하시다가 나중에 제출하기 전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붓펜으로 된 거에는 정정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2줄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각 문제의 답안이 완전한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된다. 완전한 경우에만 정답으로. 부품 번호, 연결, 접지, 접속점 등 블럭이겠죠. 조그맣게 블럭되어 있는데 부품 하나 빠져있는 블럭인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경우에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개라도 있어야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네. 회로 스케치의 회로도는 정상 동작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대로 그렸는지가 중요한 거다 판단되고 이게 동작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임의대로 구성된 것입니다. 전자부품 심벌이고요. 회로 스케치에서는 이 심벌을 첨부해서 기호를 첨부해서 그려야겠죠. 심벌이 아니고 기호를 보고 작성을 합니다. 접속 기호. 요거는 연결되는 거죠. 두 선이 연결되는 기호고 요거는 두 선이 연결되지 않은 선입니다. 이렇게 회로 스케치가 문제가 나는데요. 보통 탑면에 부품 배치가 나옵니다. 배치가 나오고 두 번째 장에는 탑면 배선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버튼면, 바닥면 배치도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라이트 판넬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판넬인데 그걸 갖다 쓰시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있는데 본인들이 지참에 가서 사용하셨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현장에 학교에 라이트 판넬이 비치게 되어 있어서 전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신 분이 2명만, 저희가 응시자가 5명이었는데 2명만 라이트 판넬 사용하시고 3분은 그냥 필요 없다고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도 그린 이후에 요 밑에 거를 선을 싹 여기다 그려주시면은 손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회로를 그리게 되면은 답안지가 지금 요선 답안지는 공개가 안 되었는데요. 문제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의 회로도에서 콘덴서를 이렇게 블랭크 처리한다든지 IC를 블랭크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서 일부분만 블랭크 처리하여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랭크 처리된 부분에 해당되는 가까운 쪽에 IC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가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시면 금방금방 할 수 있을 텐데 빨리 하신 분들은 한 30분 내에 하시는 것 같고 좀 늦으신 분들은 1시간 동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10분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으면은 네. 아무튼 이 부분들 블랭크 처리됐으면은 블랭크 처리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팀 번호 IC에서 찾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아니면 레퍼런스 번호가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가시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접지까지 이렇게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접지 기호까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레퍼런스 넘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런 레퍼런스 넘버만 넣어주시면 되고 IC도 IC에 해당되는 핀 번호도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핀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지 점수로 인정됩니다. 데이터 심벌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조립할 때 필요한 회로 심벌입니다. 자, 조립 요구사항입니다. 1과제를 통과하면은 이어서 바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급된 재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초기에 안 주어갖고 저희가 5분을 시간을 더 부여해 드렸습니다. 이건 감독관 재량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간 전에 그러니까 시험 시간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미리 검사해서 해주고 저희가 응시 인원이 원래 8명인데 3명이 미응시를 해갖고 자재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에서 필요할 때마다 몇 분은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립이 되면은 동작이 되어야 돼요. 동작이 안 되면은 거의 실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립에서 동작 점수가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이 안 되면은 실격 처리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동작이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조립은 저희가 4시간이었는데 한 3시간 5명이 응시해서 한 3시간에 1명 나간 것 같고 3시 반에 2명 거의 4시간 꽉 채워서 2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임펜으로 PCB 바닥면에다가 네임펜으로 패턴도를 아예 그려가지고 작업하시더라고요. 아마 학원 쪽에서 공부하다가 오신 분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따로 방안지에다가 작성해서 하던 종이에다 하던 그려서 해도 상관없고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작업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분은 그냥 무난히 작업한 것 같아요. 작업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바로 잡아서 그냥 전원만 연결하시고 다시 문제 있으니까 한번 패턴 한번 쫙 훑어보시고 그리고 두 분이 문제였는데 한 분은 쇼트가 되었고 한 분은 오작동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쇼트된 거 같은 경우는 검사할 때 IC를 다 빼세요. IC를 빼시고 나서 쇼트가 되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IC를 하나씩 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꽂았을 때가 쇼트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를 찾기가 좋겠죠.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IC가 쇼트되면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측에 뭐 IC 테스터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서 검사하고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량이 났을 때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쇼트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패턴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패턴을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어디서 단락됐는지를 쇼트 됐는지를 줄여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PCB에서 C소트 같은 게 살짝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쇼트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칼로 살짝 긁으면은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프로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발진부를 점검하면 될 텐데 자꾸 엉뚱한 것만 보시고 그러시어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는 찾기 힘들다. 그랬더니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시네요. 고등학생인데 아니 측정해서 조금 전에 검사를 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실로스코프를 이렇게 사용해 보신다는 게 아니라 오실로스코프를 사용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점검 부위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디를 측정해야 될지 어디가 문제가 될지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무조건 가서 전원 놓고 받침부를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20분 남기고서 했던 건데요. 아무튼 그 친구는 가서 받침부에 해당되는 핀들을 딱딱딱딱 찍었어요. 예, 찍어서 파형을 보고 잡아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1번 핀을 찍었더니 1번이 그라운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5V가 나온 거예요. 왜 5V가 나왔을까요? 5V로 연결했을까요? 그라운드 연결 안 하면요. 플러스 5V만 연결하시면은 다른 포트들이 다 5V로 떠버려요. 그러니까 오픈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 상태여서 그 부분을 잡고 납땜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거의 시간을 다 채워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 납땜 점수하고 아마 그 배선 점수가 좀 주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학교 범위는 드니까 동작이 되니까 학교 범위는 듭니다. 측정에 대한 문제가 있군요. 측정은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프로브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뭐 2분 정도에 뭐 다 해버리더라고요. 1분, 2분 내에 다 해버리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오실로스코프를 이 사람들이 한 거하고 약간 기능이 틀려요. 버튼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 기능을 찾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찾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버튼을 찾아서 어디까지가
피크피크면 피크피크를 선택을 했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는 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봤더니 엔코더 방식의 스위치더라고요. 그 누르니까 딱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면서 저희가 측정을 하면서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를 제가 이제 처음 할 때는 다 빼놨었어요. 선을 캡을 다 빼놨더니 캡을 꽂고 빼는 데서 이거에서 장비를 고장내겠더라고요. 이 BNC 플러그는 이게 살짝 돌려서 빼야 되잖아요. 그냥 막 당기더라고요, 케이블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후부터는 그냥 꽂아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장비를 몇 번 해봤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항상 케이블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검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시험 보신 분들이 5명인가 뿐이 안 됐어요. 시험 보기 전에 한 5분 정도 해서 오실로스코프에 관련돼서 설명을 조금 하고서 진행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험에 혹시 시험 감독이 된다면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측정2에서 뭐 제가 지시한 거는 톱니파에 20V 정도 피크피크로 해서 파형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값을 작성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RMS하고 뭐 MENA라는 것을 제가 메뉴를 처음 봤어요. 메저링 같은데 평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톱니파에서는 이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뺐어요. 빼고서 프리퀀시하고 전압, RMS 값만 측정해서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뭐 측정은 무난히 잘 한 것 같아요. 2분에서 5분 정도 사이에서 다 끝났으니까 무난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험자 유의사항도 쫙 읽어드려요. 처음에 할 때 읽어드리고, 그리고 정상 동작 안 하면은 부동작 상태 오작으로 간주합니다라면 이거 실격이에요. 완전히 쉽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격 헤러 스케치 점수가 0점인 경우, 헤러 스케치는 한 문제라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2-1을 제출, 2-1이 헤러 스케치거든요. 네, 당연히 0점이니까 진행할 수가 없으면 실격 처리되는 거고요. 뭐 기계 조작 미숙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특별한 기계는 없는데 오실로스코프를 조작 못하면은 실격 처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감독위원이 판단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인 조작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미숙한 부분 좀 있을 수 있어요. 장비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감독위원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든지 해서 처음에 교육을 좀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명 중에 5명이 응시하였고 5명이 모두 작품을 제출하였습니다. 한 명은 아주 그냥 잘 퍼펙트하게 잘 냈고요. 두 분도 좀 약간 불안했는데 나중에도 일찍 잘 내시더라고요. 잘 했고 나머지 두 분도 좀 끝까지 잘 하셨어요. 네. 너무 좀 한 분은 마지막까지 하신 분은 많이 이게 손을 많이 떨더라고요. 몸을 많이 떨어가지고 좀 우황청심환 같은 거를 좀 챙겨 오셔서 뭐 진정이 안 되면 좀 먹고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풍기도 틀어주고 따뜻하게 해드렸는데 불구하고 많이 떠셔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요번에 나온 헤로드는 아닌데 어떤 이런 부품 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씩 틀리긴 한데 부품 수는 부품은 똑같게 나와서 요 스표로 다른 부품이 있길래 왜 있나 했더니 유사하더라고요. 부품들이 헤로드들이.
이런 회로도에서는 이런 발진부 있잖아요. 발진이 되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3번을 찍어서 IC 3번 찍어서 발진이 되나, 발진이 요구 조건이 2초니까 2초마다 발진이 되는지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되는지 봅니다.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어진 부품이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발진을 할 것입니다. 하고 그리고 이따 해당돼서 LED가 깜빡깜빡 전멸할 거고요. 스위치를 누르면은 뭐 이동을 하겠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이 될 겁니다. 이런 동작 시퀀스는 여기 보시면은 조립의 동작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상적으로 되면은 정상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하시고 스위치를 누르면 리셋이 되고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카운트 되겠죠.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됐을 경우에 IC에 전원을 기입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7474 같은 경우는 전원 기호가 없으니까 빼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부품들을 보시고 전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또 하다 보면은 LS 타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품이 HC 같은 경우는 74 HC00 같은 경우는 출력이 5V 출력이 나오는데 LS00 같은 경우는 한 4.5V 또는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오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감독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실 겁니다. 네. 부품 목록이 있네요. 방한지가 있었군요. 방한지가 있어서 이거를 왜 줬지 했는데 아마 이거는 배치도를 그릴 때 아마 쓰라고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배선줄 같은 경우는 주어진 거 가지고만 작성했고요. 따로 갖고 와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뭐 따로 제재는 하진 않았는데 있는 거로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능사 할 때 전원을 보드 연결하시면은 전원 라인을 빼줘야지 파워에서 연결하잖아요. 근데 PCB가 있으면 PCB 끝에다가 납땜면에다가 선을 깐 선으로 그냥 다 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쇼트 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데 차라리 피복을 있는 상태에서 선을 빼시거나 또는 PCB 위에 저항다리 같은 거로 구부려가지고 납땜을 하세요. 그 위쪽에다가 악어치기로 찍을 수 있게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하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검사하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할 것 같습니다.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다만 측정 문제지군요. 파양 그리는 부분이 있고 전압. 요거는 이제 오시로스코프에 있는 물론 스위치 볼테이지가 몇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시하는 거고요. 표시하고 요 표시된 거에 해당되는 측정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메저리먼트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만 측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마 감독관이 뭐 재량으로 이거 해라 할 수도 있겠죠. 있네요. 측정 보시면은 여기에 감독위원이 지시에 따라 두 가지 측정값을 답안지에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를 지정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측정값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시로스코프 보시면은 이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세팅값만 싹 맞춰주면 바로 나와요. 선생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회로 스케치 관련돼서 좀 많이 어려졌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줄었다. 그때 힘들다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과제 회로 스케치에서 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러 스케치만 조금만 당겨주시면은 뭐 조립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헤러 스케치도 굳이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다 그릴 필요 없고 블랭크되어 있는 부분만 스케치하셔서 하셔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판넬 같은 경우 써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은 가져가서 작업하셔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물론 감독관이 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다 쓰게 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당되는 부품이 없다면은 그 부분만 쫓아가서 여기에 레퍼런스 번호만 알면은 금방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게 있고요. 음, 그리고 심벌이 보면 EBC가 있는데 이게 CB잖아요. 여기에 심벌이 또 잘못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EBC나 ECB가 맞는데 이걸 BC인가 뭐 이렇게 해라고 해서 수정했는데 아무튼 좀 문제가 있네요. 심벌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개선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편적인 규격에 의한 심벌을 그려놔야지 그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음, 시험 문제에서 이거 좀 개선을 하였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BC로 해놨네.